안녕하세요. 오늘은요, ADHD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ADHD를 장애가 아닌 타고난 기질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ADHD라고 부르는 특성들 있잖아요. 넘치는 에너지,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 또 뭔가에 꽂히면 확 달려드는 그런 충동성. 이게 사실은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인류가 사냥하던 시절에는 생존에 가장 유리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의 뇌가 잘못되거나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이가 가진 특별한 기질이 지금의 이 시스템하고 잘 안 맞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왜 유독 이 아이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보통 사람의 행동 순서는 준비, 조준, 발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뇌에서 잠깐만 하고 멈추는 기능이 작동하기도 전에 근육이 먼저 발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발사, 아차!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버스 운전사가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브레이크가 좀 헐거운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일부러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 조절 장치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ADHD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려면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증상이 너무 늦게,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 12세 이전에 시작됐어야 하고요. 둘째, 이게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셋째, 집에서는 괜찮은데 학교에서만 유독 그런다면 그건 환경 문제일 수 있어요. 집, 학교처럼 최소 2군데 이상의 다른 공간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진단 기준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성적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건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바로 친구 관계, 즉 사회성 문제예요. 이 사회성의 어려움이라는 게 단순히 성격이 모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발달이 조금 늦어지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이를 정말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상황 판단력인데요. 전두엽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못 읽어요. 선생님이 막 화나서 엄청 심각한데 거기서 갑자기 엉뚱한 농담을 던져서 쟤네 왜 저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것도 전두엽 지능이랑 관련이 깊은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막 규칙을 자기 멋대로 바꾸고 고집 부리니까 친구들이 지쳐서 떠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서툴러요.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하고 다정하게 말 거는 대신에 갑자기 등을 팍 친다거나 과격한 장난을 쳐서 오해를 사기 일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숨은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친구가 그냥 툭 던진 농담을 고지곳대로 듣고 버럭 화를 내거나 대화의 흐름이랑 전혀 상관없는 자기 얘기만 막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ADHD라고 해서 다 막 부산스럽고 활발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조용한 ADH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형인데요. 겉으로는 얌전하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폭풍이 치고 있는 거죠. 특히 여자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저학년 때는 그냥 암기력이나 IQ로 어떻게든 버텨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머릿속에 잠시 담아두고 처리해야 하는 이른바 작업 기억력 같은 고차원적인 능력이 필요해지면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ADHD 증상은 크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습을 바꿔서 진화합니다. 어릴 때 막 뛰어다니던 신체적인 과잉 행동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게 성인이 되어서는 내적인 불안감이나 계획성 부족, 잦은 이직 같은 다른 문제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무려 70%나 돼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치료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뇌 속에 있는 한 가지 핵심 물질의 균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핵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생각하고 조절하는 전두엽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약으로 이걸 채워주는데 문제는 다른 부위까지 너무 과하게 자극되면 틱이나 불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을 누르면 저쪽에 올라가는 딱 시소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의 약이 부족한 도파민을 딱 채워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는 뇌를 위한 안경 같은 역할을 한다면요. 한의학적인 치료는 뇌 신경계가 골고루 잘 자라도록 돕고 이 도파민 시소의 균형을 맞춰서 부작용을 줄여주는 아주 훌륭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의 전략적인 대처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3단계 방법입니다. 첫째, 떼 쓰는 것처럼 위험하진 않은데 귀찮게 구는 행동 있죠? 일단 네 마음은 알겠어 하고 공감만 해주고 그 다음엔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둘째, 친구를 때리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은 단호하게 즉시 멈추게 하고 미리 정해둔 벌칙을 감정 섞지 말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땐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스스로 숙제를 끝내니까 엄마 마음이 정말 든든하고 좋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감정을 담아서 칭찬해주는 겁니다. 잘했네 같은 평가는 금물이에요. 그리고요, 식단과 수면의 힘,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요, 글루텐이나 인공색소 같은 특정 음식들을 조절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70%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잠자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아이를 완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기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고쳐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그 강박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나무를 위로 잡아당기지는 않는다고요. 그저 나무가 자라는 길을 막고 있는 돌멩이만 살짝 치워주면 나무는 알아서 하늘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이는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